안녕하세요. 주제 선택 3주차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뭐랑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맞아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 두 번째로 관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덕 공책에 진정한 행복 요리 레시피 그리고 나에 대한 광고가 잘 만들어져 있겠죠? 등교 계약 때 확인할 생각에 선생님이 정말이지 설레입니다. 다음 주제 선택 시간에는 감사와 긍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 감사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자고 눈을 뜨면 여러분들의 아늑한 집에 있죠? 그런 아늑한 집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숨 쉬듯이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진짜 하루만이라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집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소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가 잘 끊기기도 하고 서버가 한 번씩 폭주할 때도 있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에는 그런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와이파이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덮고 있는 이불, 매일 먹는 밥,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혹은 성장해 나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비단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경비 아저씨 이런 분들, 그리고 자연, 나무, 들판에 펴있는 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감사해라, 사소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들은 은근히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거고 부모님들도 그런 것에는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너가 감사한 것을 표현할 줄 알아라, 이런 말은 조금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긍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문득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학자도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나딩스라는 학자인데요. 도덕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과 관련된 학자를 많이 알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딩스라는 학자는 도덕성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 즉 지적인 능력만 발달하고 그러한 배려, 인간에 대한 관심인 도덕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만 달린 괴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선생님도 거기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배려를 중시했던 나딩스는 배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려받는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즉,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의 상호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나딩스는 이렇게 배려라는 것이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인데요. 배려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알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막 빵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야,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빵 좀 그만 먹어 이러면서 밥을 상대방 입에 쑤셔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배려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배려를 해주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배려받는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나딩스라는 학자의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짚어보자면 배려하는 사람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나딩스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전념이라는 거고 하나는 진심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전념이나 몰입 이 말은 진짜 상대방에게 저건 귀찮으니까 안 도와줘야지, 이거 그래 연필 한 자루쯤은 내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을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배려를 하는 것이라면 배려하고자 하는 동기 또한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나중에 도움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막 애기들이 지나가다가 신발끈을 제대로 못 묶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진심으로 막 내 혼자 속으로 보면서 저거는 이렇게 묶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서 애기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러 나와서 배려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야 하고요. 신발끈 묶는 것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고 막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애기가 있는데 나 지금 학원 가야 돼서 바쁘니까 남의 자식인데 알게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학원이 바쁘지만 경찰서에라도 데려다 준다던가 혹은 같이 엄마가 올 때까지 조금 정도 기다려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몰입을 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몰입을 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놀랍게도 배려받는 사람의 역할도 있습니다. 배려받는 사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려받는 사람의 역할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수용, 인정, 반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배려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배려를 기껏 해줬더니 속으로 뭐야 왜 오지랖이야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 쥐가 도와줘놓고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라도 나 진짜 곤란했는데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고 도와주다니 진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필통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가방을 뒤적뒤적거리고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난처해하고 있는데 말하지도 않았지만 옆에서 짝꿍이 이 모습을 보고 뭐야 너 혹시 오늘 필통 안 갖고 온 거야? 뭐 안 갖고 왔어? 내가 너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야 뭔 상관이야 니 할 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필통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가 샤프나 볼펜을 빌려줬을 때 진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거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베베 꼬아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도 알겠죠? 그런 거고요. 이렇게 배려를 받아들인다면 그래 이렇게 받아서 그냥 잘 쓰고 야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받았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겠죠. 자존심 상해 내가 오늘 하루 안 갖고 왔는데 제 거를 이렇게 내가 빌리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진짜 곤란했는데 필통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선생님 말씀도 못 받아 적고 난처할 뻔했는데 짝꿍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줘서 자기가 쓸 볼펜을 한 자루 빌려줬어. 이렇게 이것을 수용했다면 오늘 네 덕분에 필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정말 고마워 라고 배려가 수용되었음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선생님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 자료가 있고 과제가 있을 때 친구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 과제가 있던 걸 모르던 친구한테 이렇게 기껏 내일 과제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줬으면은 그냥 나 까먹고 있었어 고마워 이 정도 한마디는 표현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응 키읔 이런 식으로 답장 한마디 딱 왔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또 과제는 해왔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친구가 기껏 이렇게 알려줬으면 여러분들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람이 되게 뿌듯하겠죠? 이렇게 상대방을 또 뿌듯하게 하는 행위가 이 배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행위고 이것은 배려자의 그런 배려 행위를 보람 있는 행위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 고맙다는 말만 잘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나요? 세상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전념을 해서 배려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는 배려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배려받는 사람들도 그 배려를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고마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배려자의 행위를 보람 있는 행위로 만들어준다면 우리 매원중학교 학생들은 서로서로 배려를 해주고 상대방의 행위를 보람있게 만들어주면서 조화롭고 활기찬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감사하는 행위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배려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꼬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5월은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죠.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조부모님께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태어났다는 이런 주어진 상황을 베베 꼬아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셔서 집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멋진 선생님들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중에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고 그리고 마음 놓고 산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할 상황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들 삶에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다가올 것이고 저절로 반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아질 것이에요. 사소한 배려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실제로 감사를 하고 그렇게 받은 배려를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매원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제 선택 과제는 참고로 2가지입니다. 한 개는 도덕공책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간단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두었다가 계약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2가지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때도 과제가 5줄 이상 쓰는 것이었잖아요. 이번 과제는 감사일기 쓰는 건데 5가지 일에 대해서 그냥 한 줄씩 적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줄 이상 쓰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르면 5줄은 금방 쓰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앞으로 이런 배려는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인데 5가지를 적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에 대해서 5줄 이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도록 하세요. 그리고 2번째, 선생님이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도 좋고요. 아니면 영상이 끝나자마자 도덕공책에 적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괜찮겠네요. 문자를 조금 정성 들여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는 이러하게 다시 효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이고 상세하게 문자를 보낸 뒤에 꼭 답장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와 답장을 캡처를 해놓으세요. 그 캡처한 것을 선생님께 등교 계약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과제는 2개입니다, 여러분들. 과제가 2개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칠판에 한 번 더 적어주겠습니다. 주제 선택 3주차 과제이고요. 주제 선택 시간입니다. 2가지라고 했죠?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감사 문자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칠판에 적다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반에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이거 편지를 쓰고 그 밑에 답장을 받아도 됩니다. 여튼 감사 문자 혹은 감사의 메시지,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감사일기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줄 이상 도덕공책에 적어오면 선생님이 검사를 할 거고요. 2번째, 감사 문자 보내기는 부모님이라도 되고 아니면은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이것을 capture해서 선생님께 등교 계약 때 보여주면 됩니다. 모르고 지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은 그날 집에 가서 한 번 더 문자를 보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보관해 두도록 하고요.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5줄 이상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그 밑에 답장을 받아온 거를 선생님께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도 혹여나 편지 썼는데 답장도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은 다시 그날 집에 가서 편지를 다시 쓰고 답장을 다시 받아와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안 한다, 못 한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숙제이고요. 온라인 클래스로 듣는 만큼 과제를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오길 바라고요. 안 해오면 등교 계약하고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여튼 오늘 하루도 그러면 주제 선택 잘 듣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비록 이렇게 화면으로지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이런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올릴 수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 서버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곧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크게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감사를 했을지, 어떻게 그냥 사소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지 선생님이 또 그것을 확인할 생각에 너무 설레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도 잊지 말고 잘 하고요. 과제가 차곡차곡 도덕공책에 쌓여가고 있겠네요. 진짜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주제 선택 3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